그동안 존재 여부를 놓고 부정으로 일관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대거 포함된 인사, 규모와 이유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의혹의 중심에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는 점인데요.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님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은 문학계가 아니죠? 뭐 문학이라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예, 안 올라가 있으면 요즘 창피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자괴감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러려고 생각이. 교수했나는 자괴감이 예. 드시죠? 예. 변호사님은 여기는 새누리당 출신이니까 이제 탈당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러니까요. 이제는 좀 정부에 비판할 수도 예.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방송을 쉬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잘하면 방송 쉴 수 없습니다. 장 기자님은 언론계니까 언론계도 들어가 있나요? 저는 이제 국가공인 좌파 언론, 7대 좌파 언론, 7대 좌파 언론. 언론 매체 전에 기자. 한번 그 사찰 네. 해갖고 한번 그 한겨레가 어디 기사 나오고 한 번씩 검증을 해봤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예. 사찰 몇 번 당했나요? 검증해봤어요? 아니 제가 그때 그 통신사에 보냈는데요. 예. 아직도 그 통신 내역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 많은 기자들이 다 요청을 했었는데요. 몇 건은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연락을 전부 안 해줘? 유야무야 된 예. 상황이에요. 그래서 2차 기사를 다시 또 작성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 안 했어요. 어차피 했을 테니까 아니, 그 관심 없어. 하든 안 하든. 하든 말든. 그러면 전화 통화하면 자주 끊어졌고 제가 이제 요즘 이래요. 통화하면서 예. 국정원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을 써주세요. 전화가 자주 끊깁니다. 예. 귀찮아 죽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막 아니 그런 이게 게 있죠. 하다가 저쪽에서 별령 아니면은 끊으면 이게 같이 끊기는 수가 있대요. 도청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아 그래요? 예, 자주 끊깁니다. 저도 그런 적 되게 많은데. 예, 예. 특히 누가 할 때 끊기냐면 통합진보당 구 간부들. 그쪽도 도청되고 제 쪽도 도청이 되니까 프로그램이 엉켜버려요. 아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떨 때 서로 얘기하는데 소련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블랙리스트 상황이 어떻게 됐죠? 블랙리스트 지금 이번에 특검에서 예, 조윤선 끝까지 장관이 부인하고 끝까지 있죠. 부인했잖아요. 그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어제 압수수색. 네, 압수수색 자택을 들어갔죠. 압수수색 당했죠. 근데 예. 사실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에 이 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사실이 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면은 당시에 김기춘 실장이 그 조윤선 정무수석을 시키고 또 그 밑에 실제로 작성한 거는 국민소통비서관이 작성을 해서 문화부에 전달을 했다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윤선 장관이 장관으로 오면서 상임위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라면 내가 있다 없다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윤선 장관은 발을 빼고 있는데 실제로 정무수석실에서 그 작성이 됐다고 본다면 예. 그 지금 국민소통 비서관이 작성을 했다고 본다면 사실은 그 조윤선 장관이 몰랐다고 하는 그때 부분은 당시 정무수석이었다면서요. 정무수석이었으니까 모를 수가 있을까? 직무유기죠. 모르면 직무유기고 예. 또 몰랐다고 한다면 정말 업무 능력이 없는 예. 것이고요. 사실 그리고 정말 몰랐다면 김기춘 실장이 김영환 민정수석을 버리고 우병우 예. 비서관과 직통하면서 연결했듯이 조윤선 장관이 허수아비 그 정무수석을 했다는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상임위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발을 빼는 형태를 본다면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식만 했겠어요. 정무수석이면 총책임인데. 사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 무능한 바보 시리즈. 그 이야기 아세요? 무능한 바보들. 대표적인 사람이 김기춘. 예. 청와대 실장이었죠. 우병우 그다음에. 우병우. 예. 다 뭐 최순실 몰랐다. 예. 국정농단 몰랐다. 근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 왕 실장, 왕수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몰랐다에 이어서 지금 조윤선 장관도 당시 정무수석을 했는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조윤선 장관도 또 다른 무능한 바보의 한 축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 지금 조윤선 장관이 몰랐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비망록에도 보면 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표기에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언론계에서 좌파를 척결하라는 식으로 투쟁을 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가면 김영하 수석가 단둘이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수석들을 모아놓고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당시 그때 참석했던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건데 예. 그건 몰랐다? 못 들었다? 졸고 있었겠죠. 아, 그러면 무능한 바보가 맞네요. 예. 그렇지 않다면 말 그대로 몰염치겠죠. 자기는 무능한 바보라고 생각 안 하고 잠자는 공주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거는 뭐 시청자들이 평가하시겠죠. 예. 참, 이거 왜 작성했어요, 근데? 좌파로. 아니 근데 이게 보면 원칙도 기준도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 최순실 씨 마음에 안 들면 걸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면요 언론사만 하더라도 한겨레, 한국일보,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뭐 경향신문 이런 거니까 뭐 그냥 예컨대 뭐 진보 언론이라고 치면 뭐 그런 그러면 한국일보가 진보 언론, 좌파 언론 뭐 이게 동의하기 저는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예전에 그 사상 확인서라고 예. 그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한테 너 이거 사상 확인하는 거 전향하는 거 쓰면 내보내주겠다. 예. 사상범들에게 사상범들에게 그랬잖아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돈으로 예. 문화를 돈으로 자 내 말을 들으면 후원을 하고 내 말을 들으면 캐스팅이 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캐스팅도 안 되고 돈도 안 준다. 이거는 정말 돈으로 그 사상을 사겠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해서 얻은 그 민주 사회를 지금 다시 오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귀한 상황이 됐는데 이런 사태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국가가 맞는가? 아니죠. 아니게 예, 됐잖아요.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에서 그런 뭐 정부를 비난하거나 오바마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뭐 지원은 지원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같이 굴러가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권력자의 어떤 의지 하나만으로 지금 돈으로 그것도 가장 비열한 방식이잖아요. 예. 돈으로 교수님. 살아간다는 것은. 예.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배 변호사님은 돈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오공화국을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그 포갑적이고 예. 공안통치고 예. 이거는 아주 교묘화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서 보이는 군사 독재 정권보다도 훨씬 더 극악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번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운영 스타일이 예. 말 그대로 유신의 추억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70년대 그때 당시 큰영의 시절에 국봉사당 통해서 재벌 삥뜯기 하는 방식이 지금 뭐 그 최순실 씨가 K재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예. 통해서 하는 방식이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결국 지금 블랙리스트라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보복을 예. 아주 이 교묘하게 하는 거죠. 예. 사실 뭐 이번 대상에 보면 이윤택 씨가 이 대표적으로 한 분이 지금 거명되지 않습니까? 이윤택 씨가 사실 우리나라 연극계를 대표하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문재인 당시 2012년 대선 후보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때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TV에 나와서 지원 연설을 했는데 그때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고등학교 시절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학생이었는가 그 부분을 강조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치적 보복을 한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사실 블랙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맨 처음에 등장한 것이 영국의 찰스 2세 때입니다. 찰스 2세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찰스 1세인데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아버지가 쫓겨나요. 예. 그래서 자신이 왕정복고를 시키고 난 뒤에 그게 자신의 아버지를 처단했던 판사를 비롯해서 몇몇 관여했던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처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찰스 2세는 아주 그 자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동생이 제임스 2세인데 제임스 2세는 명예혁명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가면 보복을 하겠다. 아름다운 보복을 하겠다.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느냐. 네.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이러한 블랙리스트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름다운 보복이라고 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지지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여기 누구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아니. 그건 제가 뭐 어떤 누구를 지지한다기보다도. 예. 근데 정권을 잡은 이후를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들려요? 그건 아니죠? 아니, 어떤 후보든지, 어떤 후보든지.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봐요. 알겠습니다. 저기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특별한 지지를 표명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지를 하려는 게 아니고. 다음에 정치 보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그럼 우리 작가들이 다음에 보복을 해요. 안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웃지 못할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이게 왜 만들었대요? 김기춘 씨한테 가서 조윤선 씨한테 가서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안 만들었다고 그러고 자기 모른다고 하니까. 유진영 장관은 뭐라 그래요? 유진용 장관이 이제 큰 결심을 하고 예. 밝힌 거죠. 실제로 본인은 받고 이 숫자가 뭐 몇백 명 이런 수준이 아니라 9,400명이나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위장관이 밝혀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의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정권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이를테면 언론사에도 출연 못하게 해, 영화에도 출연 섭외가 안 되게 해, 뭐 이런 등등으로 일종의 정치적 보복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건데요. 근데 연원을 좀 따져가 볼 필요가 예. 있어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왜 그랬습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이를테면은 반정부 인사라는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미화 씨예요. 코미디언 김미화 씨가 KBS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크게 퍼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재판까지 가지 않았나요? 재판도 그 사건이요? 했죠. 예. 그 사건으로 재판도 했었고 실제 KBS 안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게 이제 확인도 됐고 이랬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계 안에서는 오래된 거예요. MB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방송을 굉장히 잘하셔서 섭외하고 싶은데 오마이뉴스여서 회사를 그만두시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작가님들도 계셨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라서 앞에 안 전제는 된다. 조금 이상하네. 방송을 잘해서 섭외하고 싶은데. 그게 그러면 방송 아주 잘해서. 아, 그래요? 예. 새길로 빠지지 마시고요. 그런데 하여튼 오마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 진짜 했나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직접 하는 작가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MB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블랙리스트가 있네 없네 논쟁을 하면서 실제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명단이 나와 있는 건 이번에 SBS 보도를 통해서 처음 나온 건데 이게 있다 없다 설왕설래는 있었지만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예, 이른바 이제 배 변호사님, 이른바 지금 블랙리스트를 홍길동 블랙리스트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글쎄 왜 그러지? 블랙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 부르지 못하고, 예? 네.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근데 보면 처음에 유진용 장관이 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그 어떤 좌우의 그런 개념 없이 문화 융성에 대해서 하자고 했는데 김기춘 실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좀 기조가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특히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 유진용 장관이 계속해서 거부를 하니까 김기춘 실장이 그 반대하는 공무원들 인사를 다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7명 다 한직으로 예. 보내고 뭐 이직시키고 했고 또 유진영 장관도 본인도 사퇴를 했고요. 사실 이게 제도를 이용해서 공권력을 정말 사유화하는 정말 그런 임명권을 이용해서. 그렇죠.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사조직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대통령에게 유진용 장관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대통령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그 김기춘 실장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차은택 외삼촌이라는 예. 김상률 시민사회 수석이요. 예, 그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좌측 편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분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앉혔어요. 예. 그래놓고는 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그 목적이 안종범 수석이 얘기하기를 좌파 출신을 좀 차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수석은 좌파 출신의 사람을 앉혀놓고 밑에 사람은 뭐 좌파를 또 척결하겠다. 지금 이런 걸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기준 없이 자기 맞는 입맛에 맞게. 맞는 사람들만 했다는 게 더 울분을 교수님, 토하는 예. 거죠. 문제의 심각성은요. 예. 자, 블랙리스트를 그냥 만듭니까? 컴퓨터에다가 블랙리스트 알려줘. 그럼 컴퓨터에서 뚝 나옵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민간인 사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어제 보도에 보면 지금 이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할 때 청와대에서 일단 먼저 만들어 봤답니다.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그때 무슨 자료를 썼냐고 하냐면 국정원에서 이 문학의 인사들이 성향 분석 예. 이런 자료들을 아마 축적을 해놓은 모양인데 이른바 이제 유명 인사들은 유명인사 조난 자료라고 그렇죠. 조만 하는 게 자료라는 예. 걸 그걸 갖다가 이제 참고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민간인 사찰이고 국정원법도 이제 어기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분이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아닙니까? 예.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떤 분입니까? 70년대, 80년대 공안통 검사로서 이름을 날렸던 분이죠. 특히 공안과장이었죠. 네, 그렇죠. 공안과장이고 75년서부터 79년까지. 그리고 그때 간첩으로 잡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로 된 사람들이 거의 그렇죠. 답니다. 이번에 그 자백이라는 영화에 예. 또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좀 그 70년대는 그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과장을 하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자백에 나오는 간첩단 조작 사건을 만들었던 분 아닙니까? 예. 이분이 그래서 2013년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보면서 혀를 끌끌 찼대요. 이래가 나라가 되겠냐고. 예. 그래서 자신이 지금 고향도 왕실 비슷하니까 이게 성대모사가 아, 진짜 되는 아, 그분도 그 고향이 거제도라 보니까. 예, 아마 어디세요, 고향이? 저는 부산이죠. 예,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성대모사 약간 나이 들게. 아이, 이래 갖고 나라 되겠나. 별로 그렇게 더빙은 안 하고 싶습니다. 이미지를.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박근혜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학계의 편향된 이런 이 시류들을 바꿔야 되겠다는 강한 정치 신념과 소신을 갖고 일종의 학신범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다른 이면이 뭐냐. 지금 어제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가 이 지금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만드는데 상당한 또 기여를 했다는 거죠. 왜? 네. 사실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분들이 일종의 반국리즘도 강하고 바른 말 잘하고 쓴소리 잘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영화 감독의 99%는 다 진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제 문학의 예산을 농단을 해야 되는데 아하. 미리 지금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 쳐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정치적 신념, 잘못된 정치적 신념과 예. 확신, 그리고 최순실 씨의 개인적인 이 욕망이 곁들여지면서 엄청난 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배 변호사님, 이 비포장 도로하고요. 쫙 그 잘 깔린 아스팔트 도로하고 우리는 생활에 편리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깔린 도로가 좋지만 문화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가 자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순수 예술을 예. 하시는 분들은 그런 그렇죠. 거에서 발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도로를 깔고 달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돌이 필요 없으니까 블랙리스트로 다 쳐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청와대에 있는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이 예. 이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국정원에서 성향 분석도 하고 그런 걸 갖고 청와대에서 만들었다고 본다면 이건 국민소통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사찰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국민소통까지도 전부 사찰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정말 신여로 본 것이죠. 하나 더요. 조윤선 장관이 끝까지 모르쇠로 하는데 그때 당시 정무수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거 무슨 법에 걸립니까? 만약에 관여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직무유기나 예. 제가 봤을 때는 업무방해. 네, 업무방해도 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분이 정말 조윤선 장관도 그냥 했겠느냐. 그냥 했을까? 그 변호사 조윤선 장관한테 이 면접을 주려고 그래요? 아, 그냥 했겠느냐는 네. 대가가 있다는 거죠. 아, 대가가 있다. 아니 대가 없이 누가 자기가 이득도 안 되는데 계좌- 어떤 그런 일을 할 계좌 수 없어요. 들여다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압수수색도 한 것이 사실 자택까지 압수수색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 자택까지 만약에 대가성이 있으면은 뇌물죄로 들어가는 그리고 겁니다.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예. 이 국정 운영의 농단의 하나의 축으로 되어 있던 예. 조윤선 장관도 대통령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진짜 모르쇠로 일가네요. 어쩜 저럴 수가 있어요. 공통점인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바보 시리즈 얘기했잖아요. 예, 예. 조윤선 바보. 예, 그러니까 이제 이혜훈하고 또 둘이 네. 붙었잖아요, 한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숙명의 라이벌이죠. 같은 아파트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서초에서 같이 붙었잖아요. 예. 이번에. 근데 사실 경선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0. 몇 프로로 이겼나 예,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두 분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이혜훈 의원하고 조윤선 의원이 서울대 선후배 사이예요. 이혜훈 의원이 아마 2년 정도 선배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여러 가지로 좀 얽히고 설킨 게 많은 관계인데 문제는 이제 서초에서 한판 세게 붙은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혜훈 의원이 좀 앞서가는 거고 조윤선 의원이 어쨌든 소송은 제기해서 이 사건 뭐 명예훼손으로 한번 다퉈보겠다고는 하지만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는 뭐 아무런 단서나 증거 없이 했을 리는 만무하기 그럴 리가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하지 않을까 조윤선 장관이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두 사람의 정치인 관계를 보면 그 당시 올해 초에 그 서초 갑에서 경선할 때 아주 치열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 이혜원 의원이 조윤선 장관을 어떻게 평가한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다. 얼굴만 잘생겼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정치적 능력이나 그런 식으로 확실히 서울대 출신에서 이게 그 디스를 했죠. 비유도 디스를 했는데 이해하지 그러면 못하게 하는. 조윤선 당시 후보는 그럼 이혜원 후보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주 저돌적이다. 저돌적이란 말이 아주 좋은 말처럼 들리죠. 저자가 멧돼지 저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약간 디스를 하면서 예. 상당히 그때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죠. 어떻게 그런 거를 연구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때 그 신문에 나오죠. 신문에 화제가 나온 됐던 거예요. 그 아, 이야기죠. 저돌적이다. 예, 저돌적이다. 그게 너무 몇 대지 인신공격성이네. 아, 그때 그렇죠. 그때 이해운 의원이 발끈해서 예. 이해운 의원이 그럼 지금 하는 거 보면 국민을 위한 뒤끝 장렬이네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또 두 사람의 관계에 중요한 고리가 있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죠. 아하. 2007년도에 친박이었잖아요, 예, 이해운은. 2007년도에 박근혜의 여자는 이해운이었습니다. 2007년 그 치열한 경선 때 예. 이 최태민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방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해운 의원입니다. 예. 지금은 본인은 그때 몰라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반성한다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2007년에 그렇게 이 박근혜의 여자가 2012년도 되면서 박근혜 여자가 누구로 바뀝니까? 조윤선 장관으로 바뀌죠. 바뀌는 거죠. 2012년 초에 그때 당시 공천을 주도했던 사람이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거든요. 그때 서초라는 지역에서 3선을 준다는 거는 그냥 그 비례대표 3번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딴 데 옮기려는데도 이해원 의원이 그냥 거기서 하겠다고 했을 때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을 안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선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또 사건이 있었어요. 예. 검찰에서 BBK 관련해서 무언가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죠. 맞아요. 이해운 의원에 대해서. 예. 2007년도에 BBK 사건. 방어수였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때 상당히 2011년에 그때 공격수였죠. 예. 아니 제가 공격을 했고 예. BBK를 방어했죠. 예. 이제 그런데 2011년도에 느닷없이 이해운 의원에 대해서 BBK 관련해서 뭔가 조사를 한다라고 검찰에서 흘립니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그걸 거의 핑계로 공천을 안 주죠. 그렇죠. 그러면 이해운 의원 같은 예. 경우는 그때 통안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도 이해운 의원의 정치적 공백을 메운 지금도 사람이 눈물을 어떻게 그때 보면 사건으로. 예. 조윤선 장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해운 의원과 이 지금 조윤선 두 사람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배 변호사님 이걸 두 분의 감정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진짜 전근대적이고 이거 분석인 거 언제 있었죠? 진슈왕이 한 건가요? 진슈왕, 예. 네 그런 역사적 기회상실을 약해서 나는 무슨 묘령왕 이런 얘기를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하면 지금 3,000년 역사가 흘렀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권력을 주면서. 헌법 22조에 나왔잖아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지금 이 정권은 헌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 자신만의 헌법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헌법은 진짜 헌법이다 그냥. 헌법이죠. 다 정말 단 한 사람을 위한 법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유신이랑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사실 블랙리스트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뭐 그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리스트 작업은 하지 않더라도 예. 사실은 어떤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뭐 돈을 안 준다거나 캐스팅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리스트를 작성해서 정말 눈에 띄게 할 정도라면 사실 그 차원적인 수준에 있어서 예. 굉장히 낮고 그건 무도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잠깐만요, 배 변호사님. 결국 그래도 이 블랙리스트, 자꾸만 이제 김기춘, 그다음에 그 조윤선, 우병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 정권의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유진용 장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놓고는 사퇴시킨 속으로 거 이제 아니에요. 뒤끝 장렬했죠. 또 넌 그래서 친다. 이제 넌 끝이다. 예. 너는 그런데 끝이고 마음에 그러면은 드는 사람만